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이지수 미국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벌써 나흘 앞입니다. 일단 남북이요. 1년 365일 당국자가 같이 있게 되는 공동연락사무소도 오늘 개성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 개소식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남 수뇌부들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사상 처음으로 되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한 남측의 각계의 인사들을 동포의 종을 담아 따뜻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의 힘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무려 남북에 120명이나 모여서요. 성황리에 시작은 됐습니다. 그럼 이젠 전화기를 들고 있거나 팩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임 변호사님? 네,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계속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원래 이 건물 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 협의 사무소로 쓰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층 건물인데 이제 개보수에서 2층에 남측 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 그리고 3층에 회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이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통신망 5회선도 설치를 하고 이 근무 시간 외에 만약에 그런 연락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언제나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라든지 논의할 사안이 있으면은 이제 곧바로 연락이 가능하게 돼서 아무래도 좀 더 매끄러운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남북을 잇는 혈맥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우리도 어차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실무 협의가 좀 늦긴 했지만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통해서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연락사무소의 개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이 개성에 열림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이럴 때 긴급하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북미 간의 어떤 지금 평화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교착 상태가 빠져 있었을 때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을 때 이제 저렇게 연락사무소가 열리게 된다라면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역할들로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양측에서 한 10에서 15명 정도가 상주하게 될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서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서로 간에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평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 아니겠습니까? 비상태세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요. 4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김 교수님. 네,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방북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네. 현재 대법에서 최종적인 이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대외 행보, 특히나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주목될 것 같고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LG에서 얼마 전에 이제 경영권을 승계받은 구강모 회장 등에 대한 참석 여부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문제라든지 14 공동선언에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백두산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대북 사업들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입장에 속해 있는 것 같고요. 네. 정의선 현대차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남북 철도를 연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사업이 이 현대차의 자회사인 현대로펜에서 로펜. 철도에 네. 대한 연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가지고 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네.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통일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가게 된다면 지난 2000년이나 2007년에 비해서 세대 교체가 된
4대 그룹 총수가 방북을 하는 뜻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평양 정상회담 여러모로 지금 일정이나요? 가서 해야 될 일들 조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이런 조언을 들으시라. 어제 원로급 분들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요. 조언했던 것 중에 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된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손흥민 선수는 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모든 공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종전선언의 마지막을 이제 대통령께서 좀 넘기시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 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담은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핵 미사일 리스트 제출과 같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대통령께서 너무 앞서가서 이렇게 4대 그룹 총수까지 가는 것 이런 게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뭐 활발한 남북 교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반도 통일의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 공전의 기회를 줄 거는 맞지만은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본인이 좀 희생하시고 또 미북 간의 어떤 조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그런 역할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정세현 정 장관 같은 경우는 시대가 변했다. 이제 상투 틀고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시대를 좀 벗어 던지자라고 하면서요. 논란 속에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상회담, 이 총수들 같이 가는 것, 문 대통령의 각오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게 지난 4월에 했던 거하고 반드시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실 때 보면 늘 북쪽에서 뭔가 터져 나왔고요. 뭐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긴장감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평양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펼쳐진 김정일 위원장의 깜짝 영접. 아버지를 꼭 닮은 김정은 위원장 보시겠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 땅을 밟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 김정일 위원장이 당초 예정이 없었던 영접을 나오면서요. 그 뒤에 했던 이게 힘든 길, 두려운 길, 무서운 길 오셨다.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다라고 하니 이 더더욱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매번이 네. 생방송 같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때 있었던 회담 날짜가 하루가 늦춰지기도 했거든요. 당초 네. 준비된 날짜보다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루가 늦게 정상회담을 만나게 되고요. 평양 순안공항으로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마중을 나오게 되는데 네. 저기서 있었던 깜짝 카드가 바로 이 공항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또 아니겠습니까? 차에 아예 타셨다면서요? 아예 차에 타고 왔던 네. 부분들은 전혀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판문점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만나갖고 경호, 의전, 일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 세팅이 다 완료가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깜짝 놀랐던 건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과연 저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사실 그처럼 이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돌발적인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회담에서 두 국가 정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공항으로 영접을 나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어쨌든 북한에서는요, 웬만하면 최고 지도자 동선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일정에는 깜짝 영접도 있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하고요. 오늘 배우 노릇 한번 합시다라고 만찬하고 나서 즉석에서 손잡는 것도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같이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실 공항에 영접 나오는 것 자체도 30분 전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동선 노출을 상당히 꺼리고 있고 어떤 식의 영접을 할 것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노출을 꺼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상 외교 국가로의 등극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는 두 차례 걸쳐서 만났고 네. 또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을 만난 경험이 있고 이제는 세계 어떤 외교의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과거 김정일 시대와 같은 그런 깜짝 이벤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모든 디테일에서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명민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두 정상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가 통역을 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렇죠. 30분 만나면 30분 자체가 완전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분만이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대하게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평양 정상회담 돌발 상황 중에 이게 그 손잡고 모습 사진 찍는 거 다시 네, 한번 두 분이 찍으시면서 다시 두 분이 손을 이렇게 올려서 손을 잡았죠. 올리셨잖아요. 네. 그때 그 같이 간 대변인이 네.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대화하고 나오셨는데 그때 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진을 못 찍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한번 저기 좀 사진을 못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좀 혼내고 그래서 다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사진 못 찍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찍자.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이 그럼 오늘 배우 노릇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웃으면서 즉석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처음에 나와서 두 분이 얘기하시고 나와서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수행이 못 하다 보니까 저 사진을 다시 찍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도 참 그렇고 깜짝 넘어가는 상황, 이벤트 그리고 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뭐 도보다리에 가신 이런 상황도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정말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비핵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정말 그 비핵화로 가는 그런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보시기엔 화기애애한 장면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파격 영접뿐만 아니라요. 마냥 편안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돌발 발언도 있거나요. 불쑥 일정을 줄이고 혹은 불쑥 일정을 느리자라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예측 불허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소 한번 꼭 가봤지만 오늘 가서 냉면 먹고 냉면이 아침 오전 회담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좀 급하게 자신은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너무 많이 가지시고 좀 천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공항 그건 원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지요. 뭐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구라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만 하고 왜 운동 생활하나?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뭐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정말. 오늘 정말 내가 생각하는 친한 친구들과 올해 아침에 여기가 공부의 얘기가 있는데 대사에게서 그걸 되지 못하시니까 대사에게서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2박 3일이라고 해서 그냥 2박 3일이 온전하게 간 게 또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럴 거면 돌아가시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고요. 네. 2007년도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 반대로 하루 더 머물고 가시라 라고 또 긴급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 간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네. 뭐 갑자기 하루 더 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극히 드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또 막 그냥 바로 거절해버리면은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하루 더 머물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좀 위트 있게 굉장히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센 곳, 즉 의전실이랑 경호실과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큰 것은 제가 결정하지만 작은 것은 제가 결정을 못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굉장히 위트 있게 이렇게 넘겨서 결국 제 일정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중간에 또 곤혹스러운 일정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는 그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2007년도에는 무슨 집단 체조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상들이 가서 약간은 고심하고 조금은 곤란해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뭐 북한 외교의 전통이라고 하면 이번에 갔을 때도 어떤 그런 돌출 행동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얼마 전에 구구절에 선보였던 빛나는 조국 무대 이런 거 좀 보시죠 해서 민감한 장면이 나올 듯하면 문 대통령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따르지 않을까요? 저보다 더 센 분들 의전과 경호와 상의해 봐야 된다고 말이죠. 아마 이번에 비준안 들고 그걸 선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조금 달리 굉장히 좀 개방적인 태도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들을 앞서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싱가포르에서 6일이 이 북미 정상회담 위해서 갔을 때 은둔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의 하나의 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간에 굉장히 세련된 그런 그 여행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동강변을 걷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여명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변화하게 될지 현재까지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서의 아마 깜짝 쇼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정이 촉박하지만요. 어쨌든 정부가 총력 과거의 사례까지 동원해서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